안녕하세요. 오토캐드 2013 강좌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드로우 그리기 도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그리기 도구 드로우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어, 선형 객체로 하나의 파트가 있고요. 두 번째 곡선 객체가 있습니다. 선행 객체는 일반적으로 각진 어떤 형태를 뜻하는 거고요. 각진 어떤 객체를 생성하는 명령어들, 이렇게 할까요? 그다음에 곡선 객체는 어떤 부드러운 형태를 가진 명령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도 각진 형태가 되겠죠. 각진 형태의 객체를 생성한 명령어들입니다. 선행 객체는 가장 많이 쓰는 게 라인이고요. 그다음에 리텐갈, 그다음에 폴리건, 보통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곡선 객체가 대표적으로 서클, 엘립스, 그다음에 아크, 그다음에 여기 또 하나 더 있네요. 여기다가 스플라인 들어갑니다. 스플라인을 많이 들어가고요. 보통 어, 클라우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선행 객체는 말 그대로 각진 형태가 뜻하는데 이렇게 직선 형태를 뜻합니다. 또는 이렇게 수직 방향, 또는 이렇게, 또는 탱갈처럼 이렇게, 또는 다각형처럼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 뜻하는 거고요. 곡선이라는 거는 부드러움을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직선이나 수평이나 수직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부드럽게 돌아가는 듯 합니다. 자, 원은 이렇게 동그랗죠. 아크는 반원입니다. 엘립스는 타원 형태가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또 몇 개 더 들어가네요. 도넛이라는 명령어도 들어가고요. 몇 개가 추가되는데 이런 형태들을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선행격제와 곡선격제로 나눠집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선행격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첫 번째 라인입니다. 라인. 라인은 하나의 어떤 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데요. 도면 작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두 점의 좌표값을 입력해서 점과 점을 이어서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의 점이 있고요. 이렇게 또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점과 점을 연결하는 것, 이걸 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도면 작도를 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는 명령어를 외우셔야 됩니다. 명령어. 리본 탭에서 라인, 폴리건, 서클, 아크, 리텐갈, 엘립스, 해치 뭐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이것들을 하나하나가 다 명령어들입니다. 명령어를 영문으로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CAD 2006 버전 이상에서는 이렇게 리본 형태로 나와서 또는 아이콘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이 좀 편리하긴 합니다만은 CAD 작업하실 때는 좀 더 효과적으로 작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령어를 숙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명령어 종류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명령어에 대한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명령어 흐름. 그리고 영문에 따른 명령어의 철자, 철자에 따른 그 이해, 독해를 해야 됩니다. 독해라기보다는 영어 철자 그대로 번역을 해야 되죠, 번역. 이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 철자뿐만 아니라 단어와 단어가 결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치수를 입력할 때 디멘전이라고 하죠. 디멘전 치수라고 하는데요. 치수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치수 스타일이라는 걸 지정해야 됩니다. 치수 스타일. 이때 단어와 단어를 결합하는 겁니다. 이걸 스타일을 STYLE라고 하죠. 그러면 이걸 dim 스타일 이런 식으로 단어와 단어를 결합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앞에 있는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 건지 아셔야 되고요. 뒤쪽에 있는 이 스타일이라는 개념이 무엇이 뜻하는 건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두 가지를 결합해서 또 다른 치수 스타일이라는 명령어가 또다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라인의 단축키는 아래서 명령어는 lin입니다. 자, lin이 입력하셔야 되고요. 또는 l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게 약어입니다. 약어.
자, 보면은 LA 라인이라 되어 있죠. 그러면 LA는 레이어. 그죠? 그 다음에, 라스 포인트라는 것도 있고요. 또 뭐, 라스 포트라는 것도 있고, 프롬포트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자, 라인을 선택하시고요. 스페이드 퍼스트 포인터. 첫 번째 점 지정, 다음 점 지정, 다음 점 지정, 다음 점 지정, 다음 점 지정. 자,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이용해서, 어, 가- 어, 이동할 방향을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값을 입력을 한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더 편리하게 하시겠죠. 좌표 입력 방식은 절대좌표, 상대좌표, 상대극좌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요.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작업하시려면 좀 어렵죠. 그래서 그냥 마우스를 이용해서 갈 방향을 지정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포인트 지정, 갈 방향을 이렇게 지정, 오른쪽, 위쪽, 왼쪽, 아래쪽으로 지정하시고, 지정한 상태에서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폴리라인인데요. 이 폴리라인은 일반적으로 이 라인과 비슷합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 선은, 라인이라는 명령 자체는 모든 객체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폴리라인은 하나의 객체로 인식을 합니다. 자, 볼까요? 같죠? 이렇게. 라인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객체를 클릭을 해보면 다르죠. 하나로 선택이 되죠. 자, 그러면 라인은요. 자, 전부 다른 객체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죠. 이게 차이점입니다. 폴리라인은 하나의 객체로 인식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보통 우리가 건축 도면을 작도할 때 라인을 통해서 작업을 많이 할 수 합니다. 이를테면 평면도를 작업하면 이렇게 중심선이 이렇게 나오고 중심선에 따른 외벽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외벽이 생성되게 되는데 중심선을 이렇게 그리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1. 중심선 작도. 그러면 다음에 모디피에서 배우겠습니다만 옵셋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간격 띄우기라는 명령인데요. 이 간격 띄우기 명령을 통해서 중심선으로부터 바깥쪽으로 또 중심선으로부터 안쪽으로 얼마만큼씩 이렇게 간격 띄우기를 합니다. 간격 띄우기를 하면은 이렇게 벽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벽이 이렇게 완성이 되죠. 그 다음에 벽에다가 이렇게 문이 들어갈 위치에다가 이렇게 트림을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잘라냅니다. 이게 보통 문 같은 경우 900이니까 900mm 정도로 해서 문이 들어갈 위치에다가 구멍을 절단을 시키고요. 창이 들어갈 위치에다가 이렇게 절단을 시킵니다. 이것도 트림으로 작업합니다. 그 다음에 도어와 윈도우를 작도를 하는 거죠. 자, 보면은 전부 어떻습니까? 전부 직선이죠. 라인이죠. 라인. 근데 마지막에 폴리라인을 왜 쓰냐면은 이 선들을 갖다가 우리가 캐드에서 캐드 파일로 저장을 하고 맥스에서 작업을 할 때 이 선들이 전부 개별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3차원 오브젝트로 2D를 3D로 변경을 바꿔야 되죠. 이때 사용하는 명령이 extrude인데 어, 저번에 제가 오브젝트 스랩을 설명을 하면서 오브젝트 스랩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 점과 이 점이 정확하게 연결돼야 됩니다. 즉 이 벽과 이 벽이 만나는 요점들이 정확하게 일치가 돼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게 일치가 안 돼 가지고 익스트루드 제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면이 높이 이게 프론트 화면에서 보면 이렇게 벽체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벽체가 제대로 생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폴리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의 벽체로 전부 다 그려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버리면 이런 어떤 문제점을 미리 방지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건 추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귀찮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하는 작업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작업하고 또 어떤 분들은 폴리라인 없이 그냥 2D 상태에서 정확한 5스냅을 통해서 5스냅 정도 정확하게 작업을 하신 다음에 그냥 이게 스레드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사용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 폴리라인 실행하시고요. 폴리라인의 명령어는 역시 POLY
GINE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요. 또는 PL을 입력하셔도 됩니다. PL. 자, P라인이네요. P라인. 제가 착각했네요. PLINE 이렇게 줄여서 입력을 하셔야 되고, 또는 PL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스페리티 스타트 포인트 초점을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폴리라인은 또 라인과 다르게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지금 아크라고 있습니다. 아크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아크 형태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렉션을 통해서 방향을 지정한 다음에 이렇게 또 아크가 돌아가는 방향을 바꿔버릴 수도 있고요. 라인을 클릭하게 되면 직선 형태로 다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폴리라인 실행하시고요. 초점 지정한 다음에 이번엔 위더스인데요. 폭을 지정하는 겁니다. 자, 초점이 나옵니다. 자, 스타팅 위더스 시작점이라는 뜻입니다. 시작점의 폭을 50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딩 위더스 끝점 뭐냐? 끝점의 폭을 역시 50으로 하겠습니다. 엔터 키칩니다. 자, 이렇게 선을 굵기를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자, 다시 폴리라인 실행하시고요. 초점 지정한 다음에 위더스 0으로 하겠습니다. 끝점을 0으로 하고요. 이번엔 하프 위더스를 하겠습니다. 하프 위더스를 25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스피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어떻습니까? 매우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이게 폴리라인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폴리라인은 수정할 때, 자,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는 P-Edit라는 메뉴를 사용합니다. P-E-D-I-T, 엔터 키십니다. 자, 셀렉트 하나 선택했습니다. 자, 다시 보죠. 위더스를 0으로 하겠습니다. 엔드도 0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하프 위더스도 0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직선을 만들고요. 자, 요런 모양 만들었습니다. 이걸 수정하죠. PEDIT. 자, 보면은 여러 가지 옵션들도 나오죠. 버텍스 함수 해볼까요? 버텍스는 점의 위치입니다. 마우스 클릭한 이 지점인데요. 이걸 수정하는 겁니다. 자, 무비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다시 무비 이동시켜 줄 수가 있고요. 어, 탄젠트 접점을 이용하는 거고요. 폭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인서트는 점을 추가하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점을 추가해서 원하는 위치를 변경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인서트 여기다가 하나 추가하고요. 추가해서 무비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자, 다양한 작업을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폴리라인으로 작업을 할 경우 이게 하나의 객체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그렇죠? 이걸 어, 라인과 같이 전부 개별선으로 분리를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익스플로더를 씁니다. EXPLODE 엔터 키십니다. 자,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엔터 키십니다. 자,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전부 단일 객체로 분리가 된 거 볼 수가 있습니다. 폴리라인을 수정하는 명령은 PEDIT. 자, 이걸 분해하는 것. 익스플로더.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리텐갈입니다. 리텐갈은 사각형을 만드는 명령이죠. 자, 클릭을 하시고요. 첫 점과 끝점을 지정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옵션을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자, 다시 볼까요? 챔퍼가 있습니다. 챔퍼는 요 첫 점과 끝점을 요게 첫 점이죠. 이 끝점이죠. 첫 점으로부터 끝점 사이, 첫 점으로부터 끝점 사이를 이렇게 깎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그림만큼 이런 식으로. 이게
요렇게 깎아내는 걸 챔퍼라고 얘기하죠. 이하 발에서 모서리를 둥글게 하는 거. 이렇게 둥글스름하게 코너에다가 레디우스 값을 주는 것. 이걸 필렛이라고 하죠. 그죠? 자, 물론 두께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해보죠. 챔퍼를 정의하시고요. First chamfer distance per rectangle. 첫 번째 챔퍼를 정의하기 위한 그립값을 입력하라. 자, 30을 입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30을 입력합니다. 자, 이렇게 30씩 되는데요. 여기서 30의 퍼스트와 퍼스트와 세컨드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요까지 값이 퍼스트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요까지 값이 세컨드가 되겠죠. 자, 그럼 값을 다르게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를 30으로 하고요. 두 번째를 60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르죠? 길이가 분명히 다르죠, 그렇죠? 자, 필렛을 정해 볼까요? 50으로 하겠습니다. 자, 필렛의 경우에는 반지름이기 때문에 일정한 값으로만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더 코너 포인트에서 에어리어, 디멘전, 로테이션이 있는데요. 에어리어는 일정한 면적을 계산할 때 쓰는 거고요. 디멘전은 치수를 입력할 때 씁니다. 근데 이건 별 의미는 없고요. 현재로서는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하사표를 클릭해 보면 폴리곤이라고 나오는데요. 폴리곤은 다각형을 만들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다각형이라는 것은 각이 사각 이상을 뜻하는 겁니다. 보통 그리고 리텐갈 단축 리텐갈은 RECTANGLE 그대로 입력하셔도 되고요. 또는 REC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REC 리텐갈 나오죠? 그다음에 폴리곤은 POL입니다. POL 또는 폴리곤 그대로 입력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다가 POL 입력하시고 엔터키. 자, 폴리곤 넘버 폴리곤 엔터 넘버 오브 사이드. 폴리곤을 만드는데 사이드 개수는 몇 개로 계시나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엔터키를 칩니다. 자, 센터 오브 폴리곤 중심점을 지정해라. 지정했습니다. 그럼 인스크리브드 인스컬 서클 스크리브드 about 서클 이거는 뭐냐면은 원의 내접이냐 원의 외접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자, 원의 내접입니다. 원의 내접. 그 다음에 circumscribed about circle 이거는 원의 외접입니다. 자, 자, 원을 한번 그려야겠네요. 자, 서클을 이렇게 하나를 만들고요. 자, 폴리곤을 실행합니다. 사이드 수는 4개입니다. 엔터키 칩니다. 자, 중심점을 지정하라. 중심점 지정했습니다. 원의 내접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내접이죠. 안쪽으로. 원 안쪽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시 명령을 실행하시고요. 4개 그대로 실행합니다. 중심점을 지정하고요. 이번에는 원의 외접하겠습니다. 자, 다르죠? 원의 내접과 원의 외접입니다. 이번에는 개수를 다르게 해보죠. 자, 사이드 수를 4로 됐는데 5로 바꾸겠습니다. 자, 중심점을 지정했습니다. 인스크리브드 원의 내접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실행하시고요.
이번에 엣지가 있는데요. 엣지는 엣지로부터 중심으로부터 가져오는 게 아니라 중심으로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엣지로부터 만드는 겁니다. 엣지는 이 선분을 뜻하는 겁니다. 자, 선분으로부터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자 이게 폴리곤이고요. 단축키는 POL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요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말씀드렸던 라인, 폴리라인, 리탱글, 폴리곤, L, PL 이걸 수정할 때는 PEDIT 이걸 분해할 때는 익스플로더 익스플로더는 모든 명령어를 모든 어떤 결합이 되는 물질을 분해할 때 사용하는 동일한 명령어입니다. 익스플로더. 그 다음에 리탱글 RECTANGLE 단축키는 REC. 그 다음에 폴리곤 POLYGON 자 그리고 폴리곤은 여러분들 주의할 게 사각형 이상을 폴리곤이라고 합니다. 즉 다각형이라는 뜻입니다. 다각형. 사각형 있죠, 사각형. 사각형도 엄밀히 얘기하면 폴리곤입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오각형 형태 또는 육각형 형태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죠. 그리고 폴리곤 사각형 이상을 뜻하기 때문에 면이 삼각면이 두 개를 대칭으로 했을 때 그게 사각형이 됩니다. 이럴 때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삼각형이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대칭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X축으로 대칭하면 이렇게 되죠. 그죠? 또는 이 모양이 있을 때 이걸 대칭으로 하면 이렇게 되죠. 자, 이게 뭡니까? 다각이죠. 이게 뭡니까? 삼각이죠. 삼각형 두 개를 대칭으로 해버리면 사각이 되는 거고요. 사각형 이상을 다각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곡선 객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